안녕하십니까. 점심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먹어야 되긴 하는데. 감기는 아니고요.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환절기라 더 심하네요. 침대에 누워있진 않고요. 침대에 기대고 있습니다. 점심 만들고 있는데 네 것도 만들어줄까? 만들어주세요. 뭐 드십니까? 무슨 점심 먹으십니까? 오늘 휴일이라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딱 좋은 날씨긴 하죠. 왜 보이스 올리냐고요? 아직 안 씻었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한 3시간 지났지만. 오늘 일정 없냐고요? 오늘은 성인이 형이랑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중인데 보이스야 소리 못 듣는데 그거 하세요. 그거 이어폰 에어팟 꽂고 그걸 꼽아야 능률이 올라간다고. 운동 라이브 켜주시나요? 켜고 싶은데 켤 수가 없는 게 그 일반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만 나오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촬영 협조도 해야 되고. 헬장 피고 비하인드 썰 있냐고요? 있죠.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죠?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기억이. 근데 그거를 하고 엄청난 그거를 많이 느꼈죠.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걸. 목소리 왜 이러냐고요? 목소리만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헬장 피고 아직 안 봤는데 볼까 생각 중이야. 왜 볼까 생각 중이죠? 봐주면 좋죠. 다음 주에도 나오니까 다음 주 나오고 몰아보면 되겠다. 부산 썰도 있냐고요? 있죠. 부산에 가서 그게 요일마다 이제 공연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인데 당일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리허설도 테크 리허설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못하고 올라가서 거의 즉흥으로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좀 있네요. 이거 하면서 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오버추어 들리자마자 와 바로 들리더라고요. 한란 때 검정 셔츠 입으셨던데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어른이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죠. 어른. 검정 셔츠도 부산 내려가기 전에 갑자기 사가지고 갑자기 입게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세림 씨랑 친구 됐냐고요? 그때 저희 동갑이던데 영택이 형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죠. 셔츠가 뭐 많이 없어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하나 샀죠. 검은색 셔츠는 아예 없어가지고. 지범이를 못 만났어요. 사실 연락을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다음에 보기로 했습니다. 셔츠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부산 가서 뭐 먹었냐고요? 끝나고 그냥 다 같이 그 뒷고기 먹고 뭐 다음날 중국집 가가지고 뭐 밥 먹고. 세림씨 피고 날렵날렵, 홍주찬 씨는 귀엽귀엽. 제 전략이었죠. 다들 잘하셔가지고 제가 하지 않아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저는 가자마자 탈락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믿고 맡겼죠. 공이 너무 무서웠다고요? 저도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워요. 진심으로 하신다니까요. 저는 피구 한다 그래서 예능 오랜만에 나가서 얼굴 또 비추면은 또 좋아하겠다, 좋겠다 싶어가지고 갈게요 했는데 그런 데인 줄 몰랐어요. 다들 진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몸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다 운동선수 하시던 분들이시니까 그 몸을 다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으셨는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피구 심지어 그 룰이 너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룰이어서 주차인도 진심으로 했잖아. 엄청 진심으로 하진 않았고요. 진심으로 했는데 진심으로 안 하진 않았는데 그 활동을 뭐라 그러지? 제가 뭐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뭐 공격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죠. 장준이 피지컬백 나간썰 같다고요? 피지컬백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장준이 형한테 와 형 여태 제가 본 몸 좋은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라고 했는데 너도 느꼈구나 이러더라고요. 예능으로 했나요? 예능으로 제가 예능으로 했냐고요? 저도 진심으로 했죠. 저도 뭐 승부욕이 없는 편은 아니니까. 근데 또 윤성빈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와 멋있더라고요.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앞에 좀 살벌하고 무서운 수식어를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핏, 무슨 팔씨름, 아니면 봅슬레이 국가대표 이런 앞에 다 운동 경력을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래가지고 19, 20, 21, 22, 23, 24 저도 그래가지고 재활운동 6년차 상암동 살쾡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활운동 6년차는 빠졌더라고요. 편집됐더라고요. 다들 운동 경력을 말씀하셔가지고
앞에 운동 경력을 얘기했는데 저도. 근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활 운동의 힘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활 운동 6년 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동 경력은 많죠. 뭐 한 거는 많죠. 재활 운동이랑 일반 운동이랑 근육 쓰는 차이가 많이 다르냐고요? 근데 사실 일반 운동, 재활 운동 초반에 다치고 나서 했을 때는 이제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많고, 그러고 나서는 일반 운동보다 더 고난이도의 동작들을 많이 하죠. 밸런스 잡고, 보수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 발로 서서 밸런스 잡으면서 뭐,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 하면서, 고관절 운동 하면서.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운동인데 좀 더 그 근육의 움직임을 신경 쓰고 조심하느냐 안 조심하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제가 상암동 살쾡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장준영이 그 푹 쉬면 다행이야 나가서 상괭이라고 별명 얻어왔잖아요. 그거 보고 나도 살쾡이라고 해야겠다 했죠. 갑자기 상암동 살쾡이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골체 살쾡이가 2명이네요. 장준영은 상괭이고 저는 살쾡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 다들 이렇게 되게 무거운 분위기로 등장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좀 까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까불었어요. 저까지 무거워지면 제가 더 무거워질까봐. 피구가 그런 운동인 줄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 짝피구 하고 반대항전 피구 이런 거 하고 했는데, 그럴 때 되게 잘했는데 그렇게 또 엄청나신 분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 이런 게 피구구나 라는 생각을. 룰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는 또 제가 한창 또 골든힐스한테 얼굴을 못 비치던 때였어서 그게 얘기가 나와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자주 얼굴을 비춰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피구 꿀팁이요? 체력이요. 체력. 잘 던지고 잘 피하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체력만 있으면 돼요. 체력이 진짜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다음화 기대된다고요. 다음화를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안 봤는데 재밌지 않을까요? 여기 몇 시냐고요? 2시 20분이요. 공 받을 때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공중에서 몇 번 튕겨도 되는 건지 알았는데, 맞아요. 뭐 뭐라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고의로 튕겨서 잡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고 나서 잡는 건 괜찮은데 고의로 튕겨서 잡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볼 스피드가 막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막 이제 애기들이다 보니까. 근데 막 운동을 국가대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세계
세계 소방관 대회 1등 하신 분도 계시고, 크로스핏 관장님도 계시고, 뭐, 팔씨름 대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파크로 선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볼 스피드가 장난 아니에요. 홍범선님 또 나왔어 하셨는데, 청개구리님은 아직 안 보셨나 보네요. 활장 피구를. 다음 주에 나오니까 다음 주 거 나오면은 몰아보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5초 이상 들고 있어도 안 돼요. 뭐, 공격. 그리고, 내야에서 외야만 패스 가능하고, 외야, 내야만 패스 가능하고, 내야끼리 패스가 안 되더라고요. 외야는 외야끼리 패스가 안 되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내야, 외야 있는 것도 몰랐어. 룰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해야겠다 했는데. 그리고 시작할 때 볼을 머리 위로 들고 호각 소리가 들리면 시작해야 돼요. 내가 던진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볼이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공이어서 잡기도 쉽지 않아요. 살짝 피고 선수들하고 짝 피고 해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선수님들은 제가 뒤에 쓰면 제가 가려질걸요? 하나도 안 맞을 자신 있어, 진짜. 제가 체력이 참 좋았는데, 그걸 하면서 제 체력이 진짜 완전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체력이 있었으면 진짜, 너무 아쉬워요. 그냥 항상,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크게 남아가지고. 저도 나름 이제, 허벅지가, 뭐, 얇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반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긴 바지 입을 걸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 저를 비교하면 안 돼. 저랑 비교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고, 멍청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저도 운동을 업으로 삼고 싶었던 한 지망생으로서. 다들 체격이 추천이에 2배. 제 3배 되시는 분들도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3배 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도 춤도 추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체력이 있는 편이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춤도 꾸준히 추면은 체력이 오를 텐데. 만약에 제가 한창 콘서트하고 이제 투어 다니고 그랬을 때 이었다면 체력이 지금보다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땐 진짜 너무 힘들었어.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클라이밍도 체력이 받쳐줘야 되지 않냐고요? 지구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한 40분,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저는. 헬스장 가서 유산소 많이, 근데 유산소를 많이 한다고 체력이 길러지긴 하겠지만, 런닝머신 뛰고 이런 것보다는, 체력 올리기 프로그램을 제가 아는데도, 함부로 시도를 못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아졌죠. 요즘에 런닝머신은 저는 진짜 못하고, 그냥 밖에 런닝 좀 뛰면서 한 3km에서 5km 정도 뛰면서 거의 매일매일 뛰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리고 또
인터벌 같은 것도 가끔씩 하고. 뭐 꾸준히 하면 또 늘죠. 그때 헬창 피고 촬영했을 때보단 지금이 훨씬 더 체력이 좋긴 하겠지만. 추운데 무릎은 어때? 요즘 좀 뻐근하긴 한데 뭐 아주 컨디션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천국의 계단은 어떠냐고. 천국의 계단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 이름이 천국의 계단인지 모르겠어. 혈장 피부 캐스팅되고 준비한 게 있나요? 일부러 근육을 더 만들었다던가 피부 연습을 했다던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운동을 거기서 피구를 잘하려고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별다른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좀 하고 나갈 거 그랬어요. 걷기 너무 좋은 날씨. 날씨가 좋더라고. 어제도 밤에 좀 뛰었는데 딱 좋더라고. 첫 등장할 때 마냥 신나 보이더라고. 그래도 방송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축 처져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텐션을 좀 올리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옛날에 비해서 성격이 많이 변해가지고 낯도 많이 가리고 성향이 좀 많이 변한 것 같단 말이죠. 옛날에 막 뭐 낯선 곳에 가도 잘 까불거렸는데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방송에서 보이는 제 까부는 모습을 또 제가 아니까 좀 까불어 봐야겠다 했는데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혼자 막 밖에 잘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방에 있는 게 최고로 편해요. 막 맨날 저기 그 계곡 있는데 막 걸어서 산 올라가고 아니면 서점 가고 막 혼자 돌아서 캠핑도 가고 그랬는데 헬기 뜬다. 엊그저께 셀카가 엊그저께 셀카라고 했네 내가. 엊그저께 셀카가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셀카를 찍고 그럴 시간이 없었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사진을 한 장도 못 건졌어요. 심지어 배우들끼리도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럴 정도 너무 정신이 없고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든 뭐라 그래? 되게 정신없는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날에는 뭐 그 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뭐 입을 수도 없었고 남은 게 사진밖에 없던데.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남길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못 찍었어 아니면 잘 안 찍었어? 못 찍었어요. 잘 안 찍은 게 아니에요. 잘 안 찍었다고 하면 그래도 여유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찍을 시간이 있는데 안 찍은 건데 찍을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었어. 그래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잘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모든 그 창작진 분들이랑 우리 배우들이랑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나중에 검정 셔츠 입고 셀카 찍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검정 셔츠 입으니까 내가 어깨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 보였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얼굴이 작은 건 아니어도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때 보니까 좀 얼굴이 커 보이던데 어깨가 좀 이렇게 좁아 보이고 막 약간. 놀 시간도 없었죠. 심지어 전날에 류노 형이랑 성진 선배님 하시는 공연을 보러 갔다가 저녁에 이제 내려갔는데
12시인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 가가지고 씻고 바로 자고 다음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앉아서 있다가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일찍 들어가서 자고. 땡큐. 그리고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약간 콘서트 형식이라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었고 이제 땡큐. 그 스탠드 마이크를 또 이제 다른 이제 배역들 저랑 라일리랑 배질 빼고는 모든 배역들이 이제 스탠드 마이크에서 서서도 노래하고 땡큐 아니고 블레스 아니 블레스 해줘서 땡큐라고 한 거예요. 뭔 얘기하다 그랬냐? 아 그리고 저는 가운데에서 이제 혼자 연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뒤에 서 계시니까 제가 시선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혼자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했죠. 비염약이요? 맨날 저희 부모님이 비염약 먹으라고 맨날 약 먹어 그럴 거면 이렇게 하시면 아이 됐어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 이러면서 항상 밀어넣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저는 엄마한테 배웠어요. 제가 강아지 알러지가 심했는데 물론 저희가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키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떼쓴 것도 있지만 그래 강아지랑 같이 살다 보면 내성도 생길 거야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뽀글이를 키우게 됐는데 그걸 보고 배운 거죠. 나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막히는 비염이 약간 그 코 안에 있는 이 뭐라 그래 비인두 뭐라 그래 여기 거기가 이렇게 붓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재채기 나오는 그런 감성. 그래서 코를 마시게 되면은 거기가 이렇게 진동이 자극이 와가지고 간지럽고 재채기 나는 그런 느낌.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요? 아 여러분들 제철 음식을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 뭔지 아세요? 사계절이 있다는 건데 사계절마다 또 제철 음식들이 다르잖아요. 요즘에 가을에는 또 숫게가 요즘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새우랑 꼭 드셔야 돼요. 그걸 꼭 드시고 맛있는 또 이제 밥과 함께 드시면은 근데 요즘에 숫게가 난리도 아니래요 진짜. 새우 필수 새우 필수죠. 새우에다가 뭐냐 말보르 지역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 있거든요. 그 정확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은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귀 좀 막아봐요. 그거를 먹으면은 새우랑 같이 착 올라와서 너무 맛있을 겁니다. 그 약간 분위기를 조장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갑자기 또 새우 생각하니까
요즘 술 한잔 했냐고요? 요즘 술 한잔 했다기보다는 제가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이제 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 추천을 많이 받는데 그 친구가 알려줘서 마셨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촥 사람이 차분해지고 제가 원래 화이트 와인 별로 안 좋아하는 계속 술 얘기하니까 좀 그래. 이제 그만할래.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뭔가 그 탁 지저귀는 새들 소리를 듣는 느낌.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요즘에 갑자기 또 관심이 생긴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려다가 이거를 라이브를 켰는데, 그, 제목이 뭐였더라? 이세영 배우님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요즘 최근에 나온 거. 오늘 축구하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요즘 갑자기 그 버스 광고에서 보고 뉴퀴즈에서 보고 하다 다음 에피소드 눌러버렸어. 해서 볼까 지금 틀어놨는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흑백요리사 따라해달라고? 제가 흑백요리사를 안 봤어요. 그래서 따라할 수 없는데 그건 봤어요. 우와, 바스 아니에요? 이거 바스인데? 그거밖에 못 봤어. 그랬던 뭐 있었는데. 흑백요리사 좋아할 것 같다고요? 아직 그 누르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서 안 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도 재밌다고. 그, 뭐야,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도 재밌다고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누가 계시지? 우리 여사님 친구분의 아들이 누가 계시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Can you show your face? Sorry, my face is bad now. I can't show my face. I'm so sorry. Can you show me your face? I'm so sorry. Again, tell you, my face is bad. Don't be sorry, sweetie. Sorry. I'm so sorry. I can show my face because he just wake up few moment later.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못 보여준다고? 헌혈 중인데 혈관이 가늘 때. 그러면 안 돼. 나도 헌혈 많이 했었는데. It's okay, 주찬. Just do everything you want. Okay, thank you. You are very good at English.
Thank you very much. I imagine your face. Yeah. Good job. 항상 상상을 하란 말이야. 나의 가장 자랑스럽고 멋있었던 그런 얼굴을. You're my favorite, 주찬. Thank you. I like everything about you. Yeah. 갑자기 영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왜 영어를 쓰게 됐지? 뭐 때문에 썼지? 아, 얼굴 보여달라 그래서 I'm so sorry but I love you 했죠. 웃겨서 코 나오네. 다시 들어가라 그러세요. 얼른 들어가. 취했냐고요? 아니요, 취하진 않았고요. 까마귀가 이렇게 우냐. 낮술을 한잔 하기에는 시간이 아직 2시, 이거는 낮술이 아니라 아침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Please don't be sorry, 주찬이. You are handsome and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Just the way you are. 내가 다시 읽어볼게. Please don't be sorry, 주찬이. You are handsome and beautiful.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 sound so cute. Speak in English. Juchan, what did you eat for lunch today? Not yet. I didn't eat. I didn't eat lunch food. 맞아? 하하하 하하하하 라고 올려주셨네. 홍주찬 F4인가? 라고 하셨는데 F4요? What F4? I didn't eat lunch. Will be lie. 아, yeah 하는 그 프린성? 아유 프린성? I haven't eat lunch예요. 영어 시간. English time. Okay, finish it.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 기분이 좋다기보다 심심해요. 심심해서 그렇습니다.
Hello, Jito. Hi. Time is over. Next time, please show your face. Okay. 뭐였더라? Okay. 막상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뭐였지? 오케이. 뭐였지? 기대해주세요가 뭐지? 기대해주세요? What 기대해주세요? In English? Look forward to it. Okay, I'll show you my FaceTime next time. 에? 이게 아닌데. 빵봉님 내가 이거 영어 못 읽을까봐 이거를 한글로 적어주신 거예요? Thank you. Looking forward to. Okay, thank you, VIP님. Let's eat lunch together, 주찬. What do you favorite? Do you like favorite food? 아닌데. Favorite food? 아닌데. What your favorite food? 런치? 오스스메 단어 못하나. What are your favorite food? 근데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나 한글을 되게 사랑하는데 갑자기 영어 시간이 돼버렸잖아. 이제 우리의 잉글리시 타임은 피니시예요.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사마띠 아니알세. 어제가 그 해외에 계신 니스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고유의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뭐냐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한글날이라고 우리나라의 언어가 있죠. 대한민국의 고유 언어 한글.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세종이도님께서 이제 전 백성들에게 글을 읽고 쓰고 말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우리 백성들을 위한 애민정신으로 이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목숨 바쳐 개발하신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있어요.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한글날이라는 날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10월 9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언어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제가 쓰는 언어는 이제 한글이다 보니까 저는 한글에 더 자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한글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글날을 기념하여 어제는 또 그 세종대왕님의 드라마였죠. 콧물 나왔다. 뿌리 깊은 놈. 그것도 그거고요. 그 역사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표현하는 것들의 다양성을 넓히고 모든 사람들의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 언어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소개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만서도 제가 뭐 아직 언어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옵니다만, 뭐, 그래도, 제가 영어나, 뭐, 다양한, 뭐, 일본어, 중국어, 뭐, 다양한 언어가 있겠죠. 다양한 언어가 있는 와중에서도 그 언어들로 여러분들께 우리의 한글을 알려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러지 못하는 점, 능력이 부족한 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쓰는 언어인 한국어를 공부하시며,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 저는 항상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란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이, 이제, 뭐, 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문화에 여러분들의 그 나라에 있는 것들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관심을 가지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피해가 가는 일 없도록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사옵나이다. 자, 그러면 한번 기념을 한번 해볼까요? 기념을 해보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역사는 유튜브에 가장 첫 번째 뜨는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통삼겹 4인분 특식 흡입한 특전사들. 이거 말고요. 역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타이슨 고석현 선수님 UFC 입성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광해. 이건 진짜 난리도 아닌,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죠. 이병헌 선배님께서 정말 엄청난 열연을 펼쳐주신. 자, 역사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로 뜨는 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감독님, 코로나 그 얘기가 들려와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얼른 쾌차하셔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가 안 나오네요. 과학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이야기. 여러분들,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아십니까? 여기 있다. 지구가 리셋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6차 대멸종에서 최고 포식자인 인류가 살아남을 확률은?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거 말고 외계 문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외계 문명? 수엘립의 붕탄질산이에요, 완전. 코 그만 드시고 푸시라고요? 풀어도 이래요. 풀어도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 문명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뇌에 들어오는 게 많아질수록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빅뱅을 시점으로 이제 은하계가 팽창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은하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은하, 그러니까 은하계 말고 그 너머에 다른 또 우주가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오로지 지구에만 인류가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우리처럼, 그러니까 인류처럼 생기지 않더라도 다른 문명을 이루고 그 문명으로서 그 행성을 좀 발전시켜 나가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요? 그쵸. 수헬리의 붕탄질사는 과학 원소기호고, 수금지와 목토천해 명! 교수님은 어느 행성에 사세요? 저는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별에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에는 다른 문명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고등하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없다. 이 우주는 너무 머나먼 인간들의 뇌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체라도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들로서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보고 경험하고 아는 지식들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인류도 수많은 이 지구 변화에 있어서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지만, 명왕성 퇴출당했어요. 그러니까요. 퇴출당한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천왕성, 해왕성. 저는 명왕성까지 배웠었거든요. 근데 명왕성이 퇴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학을 잘했습니다. 거속시 아시죠? 거속시.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까지 과학을 굉장히 잘하고 그 뒤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공부를 했다면 이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감성은 또 문과죠. 그래서 둘 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제가 기억나는 게 2차 방정식 이후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수학은 싫어했는데 그래도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편했죠. 비교적 편했다는 거지. 대신에 시험 쳐달라고요? 그거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고간지러워.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이 궁금하세요, 혹시? 양자역학이라는 게 참, 아직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을 그 영상을 쳐서 그거를 들으면 잠이 잘 와요. 이 노래도 말이죠. 노래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대에 진동을 일으켜서 목소리를 내고 이 공기 중에 이 벽에 이 사방에 있는 이것들의 그 반사가 돼서 이 진동이 우리 귀에 있는 달팽이관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과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과학이 없으면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정의를 내려서 있을 뿐이지, 이제 또 이 뭐라 그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문명은 이 정의 내린 과학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만, 그거를 알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 심리적으로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고 그런 게 있잖아요. 불꽃놀이 좋아하냐고요? 불꽃놀이 좋아하죠. 근데 사람 많은 건 싫어해서 안 가요. 불꽃 축제 이런 거. 중학교 때 가고 안 갔던 것 같아요. 불꽃 축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서. 걸어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불꽃놀이도 못 볼 것 같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자역학이건 뭐건, 뭐, 역사건, 다른 어떤, 지식이건. 제가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한데, 이제 대충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나마 이제 보는 거죠, 그거. 다음에 제가 좀 더 지식에 대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그 가방끈이 더 기세요. 그리고 배운 게 많으신 분들이실 거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승민이 형 생일 선물이요? 저희 엄마 생일 선물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승민이 형한테 밥 얻어 먹기.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만, 왜냐하면 배우면은 또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모든, 문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언쟁도 오갈 수 있고, 모든 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배우기 위해 학교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 학교라는 그 집단 안에서 이제 사회를 배우는 거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 연습생인 거예요. 우리는 사회인으로서의, 지성인으로서의 연습생, 데뷔를 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생인 거예요, 학교는. 그래서 공부만 쭉 하는 것도 너무 좋긴 좋겠죠. 나중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근데 저는 그래서 포기한 게 공부예요.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비중을 조금만 두고 이제 다른 나머지 것들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됐죠. 뭐 친구들과의 사담이라던가. 근데 여기서 또 수업 시간인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과 인내심을 배우는 것도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학생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부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지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4차 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는 상태의 농업사회였다면 우리는 힘만 기르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고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거를 이제 수출하고 팔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류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이 현상을 겪으면서 이 인류와 문명이 발전되는 이 상황에 우리의 인류는 이 사회의 발전,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공부로 인해 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무조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관계, 오해?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그건 사회에 나가면 다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나가서 배우는 건 맞지만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즉 이제 막 사회를 경험하고 이제 다른 어른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에 맞닥뜨리는 그 피해가 덜 하기 위해,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라는 집단에서 그 사회성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사회에 나가면 물론 다른 방향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던 방향이 아닌 길일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회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을 오롯이 받고 바위가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해질 수 있는 화강암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야 돼요. 심지어 나 댓글도 안 보고 눈 감고 이렇게 일장 연설을 했지만 화강암이 어떻게 만들어져? 화산 폭발로 인한 현상으로, 그래서 화강이잖아요. 화강 뭔지 아시죠? 뭐 화강암에 대해서 근본부터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우리? 화산은 용암이 어떻게 굳었으며 어떤 현상으로, 전공이 대체 뭐냐고요? 저는 실용음악가입니다. 실용음악 전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실용음악은 궁금한 거 없어요? 교수님 그럼 노래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질문은 그 교수님이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라. 근데 지금 몇 분 동안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화성학에 대해서 알려볼까요? 알려줄까요? 오늘 기분이요? 기분 좋아요. 근데 코가 안 좋아요. 교수님 기분 안 좋으세요? 라고 그런 질문도
음악의 기본이요? 음악의 본질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의 기본 본질은 사실 뭐 옛날에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제대로 된 이론적인 음악들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이 왜 나오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노동요라고. 힘들 때 노동요를 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죠. 음악의 시작은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베토벤인가 모차르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로운 노래가 악보가 발견돼서 그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향곡과 이제 소나타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 모차르트였나? 맞아 모차르트 선배님 컴백하셨어요.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음악의 어머니와 음악의 아버지 그러니까 핸델과 그레텔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바흐 핸델 다 아시네. 바흐와 핸델이 왜 음악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음악의 그 악보를 만들면서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그만할게. 난 재밌던데 이런 거 들으면서 오케스트라 협주곡을 만든 네.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한번 잡아볼까요? 바이올린 안 잡아본 지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4개월이 지났네요 벌써. 우리 모차르트 선배님 컴백 기념으로 근데 바이올린 소리가 이거 바이올린을 그냥 켤 수나 있을까? 와 진짜 오랜만에 잡는다. 근데 튜너가 파가니니 인생도 참 기구해요. 멋진 아티스트였는데 와 이거 관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너무 장력이 세서 절대음감 있으시네요. 절대음감 라 좀 내주시겠어요? 라
상대음감이라. 소리가 이상한 건 제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다 까먹었다 진짜. 이음이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소리를 못 들으니까 튜닝기가 잠깐만 튜닝을 후딱 해야지. 들려요 이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정확히 반음씩 내려가게 튜닝을 해놨어. 상대음감이 확실해. 까먹었다. 와, 나 힘들어. 이제 못하겠다, 이거.
그죠? 국악 같죠? 그 비올라 연주자가 한 게 있었는데. 음악으로 표현한 거 뭐였더라? 다 까먹었다. 안 돌아가 이제 손가락이. 뭔 얘기하다가 바이올린을 잡게 됐지? 기억이 안 나지만 서도 나 이제 밥 먹으러 갈래. 힘들다. 배고파요. 바이올린 들자마자 갑자기 내가 봤을 땐 나 성향 바뀐 게 바이올린 때문인 것 같아. 바이올린 잡으니까 피곤해졌어.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만 이제 지나면 또 금요일이니까 주말 또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답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주찬이었습니다. 안녕.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원래 저 R&B 전공이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원래 R&B가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노래들을 다 또 이렇게 했던, 약간 그래서 그 멜리즈마였나? 에이, 아이, 예, 나, 아, 아, 나, 좀만 연습하면 잘할 것 같다고. 아니, 그, 원래 전공을 했었다니까요. 그런 거를 했다가, R&B를 전공으로 하다가, 갑자기 틀었죠.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안 했죠. 에이, 아무튼 저 갈게요. 안녕.